민주당은 지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그 후유증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데. 지금요, 개딸들은 이제 그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제가 보기에 수박을 깨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민주당을 깨고 있어요. 예, 맞아요. 개딸들에게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저는 이제 그 좌파 방송도 많이 나가보고, 유튜브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 보면 개딸하고요. 이제 대깨문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아니, 이 칠적 있잖아, 칠적. 야, 칠적에 문재인,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강병원, 이원욱, 네. 그 다음에 윤영찬, 김종민, 이상민. 이게 칠적이거든요. 그 강병원 의원은 왜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7명인데, 문재인하고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깨문들도 전면전 내전 상태인데, 그럼. 뭐 강병원은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칠적을 제가 꼽으라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 빠진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강병원은 이제 그 원래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NL계 예. 유명한 운동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대 다닐 때 그 학생회장이었어요. 연설을 정말 잘했는데 은평구의 이재호 지역구입니다. 근데 그 NL 정통 운동권에서는 이재명에게 인정을 안 하죠. 이재명에게 민주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뭐 무슨 전북에 검사 사칭, 공무방해, 음주운전, 선거법 이런 게 잡범 중에 잡범이잖아. 네. 그러니까 정통 운동권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이재명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병호가 그때 성경의 마태복음의 예수의 고난을 그게 강병호입니다. 강병호입니까? 예, 그럴 거기에 그 7적에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제가 7적 중에 꼭 들어갈 게 저는 3명이 주도했다 보거든요. 이재명 구속시켜야 된다. 아, 예.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 1등이 전해철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전해철 변호사 강모 50억 클럽 있잖아. 예. 그 변호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전해철이가 이게 이재명이 옛날부터 이게 그 선거법 날리려고 경찰에 난리쳤거든. 행안부 장관 할 때도. 빨리 기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이가 친문이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꼽은 건 맞죠. 그 민주주의 4.0의 이사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한 게 이원욱입니다. 이원욱이는 정세균계를 다 동원한 거예요. 정세균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꼽으라면 김종민입니다. 오늘 인터뷰해갖고 막 오늘도 전면전을 선포했더라고. 예. 김종민은 이게 안희정계입니다. 안희정계 있잖아요. 그렇죠. 안희정이죠. 논산. 예. 따라서 이제 그 저는 3명으로 보거든요. 전해철, 그 다음에 이원욱, 예. 그 다음에 그 김종민. 뭐 그 밑에 윤영찬이나 여러 명은 윤영찬은 다 거고. 이제, 예. 그거는 이제 뭐 다 이낙연계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개딸과 대깨문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면전 내전을 벌이니까 결국에 추락하는 거는 당 지지율밖에 없죠. 그렇게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도 또 3% 이상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갤럽에서는 뭐 29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충격적인 갤럽에서는 서울에서는 2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20일. 결국에 추락하는 거는 당 지지율. 그리고 저끼리 죽기 살기로 이런 게 완전히 미친 똥개 2마리가 싸우는 걸 이전 투구를 합니다. 이전 투구. 이런 식으로 개딸과 대깨문이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쪽박 깨지면서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런 게 민주당 상황이죠. 그래서 개딸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겉으로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제를 요청해도 개딸들에 대한 통제력이 안 먹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겉으로만 자제어 세우고 뒤로 이렇게 부추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딸들도 이재명의 그런 자제 요청에 응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비명 쪽에서도 이제는 워낙 지금 갈등이 자꾸 증폭되고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대표직을 사퇴하든가 아니면 공천권을 포기하든가 양자 대결하라 뭐 이렇게 지금 이재명 측에 메시지를 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먼저 근데 이재명이가요, 저는 개딸을 뒤에서 부추기고 사주하고 있다. 부추기고 뒤에서 그 개들 있잖아. 예. 사주한다고 봐요. 예. 이게 제가 개딸을 흔히 그 홍위병에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 할 때 홍위병 있잖아. 예. 여기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이 자들은 이게 그
어떤 팬덤이 아니에요. 건전한. 그냥 이제 난동 부리는 훌리건처럼 이게 완전히 이런 게 홍위병이나 개딸이잖아요. 예. 그때 모택동이 있죠. 마오쩌둥이 홍위병 보고 이게 겉으로는 야 자제해라. 법을 지켜야 된다. 겉으로는 그랬죠. 예, 겉으로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택동이가 이제 그 홍위병 보고 조반 유리. 예. 제가 여기 종편에 나가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편에서도. 네. 조반 유리. 이 말은 이게 그 홍위병들의 그 반란 있잖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만들 조자에 반대할 때 유, 이설 유, 이치할 때 리, 조반 유리. 결국에 홍위병들의 행동에는 다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재명이가 조반 유리, 개딸들의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 아니, 내가 이게 구속될 뻔한데 너 반란표가 최하 36, 7, 40까지 나와? 이러니까 이게 개딸들이 나서는 거 이해가 된다. 색출해라는 게.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개딸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에이, 좀 자제해라. 뭐 이게 대변인식 겉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자제시키려면 이낙연을 영구 제명이라는 게시판 내려버려야지. 그렇죠. 그거 두면 안 되죠. 예, 지금 그건 6만 명, 꽤- 7만 명이잖아. 예. 그건 계속 이낙연을 놔두고 영구 있죠. 제명해라. 이 게시판을 왜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개딸들이 그렇게 문자 폭탄하고 난리치고 하면 징계를 해야지. 맞잖아요. 예. 이게 당내 분란 행위잖아요. 원래 이게 당에서 가장 징계 사회가 당내 분란 행위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개딸들 뭐 단호하게 하지 말아 했거나 징계하거나 뭐 이렇게 조치 취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저는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럼 이게 문재인은 안 그러냐 말이야. 문재인이나 이낙연도 부추기고 있죠. 야,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죽게 살긴데 문재인이가 한가하게 감자 심는 사진을 떡 올려가면서 감자가 뭐 감옥 가자의 줄임말 아니냐. 야, 재명아 감옥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한가하게 문재인이가 한 번이라도 이게 이재명이 편들어주는 야, 이재명 수사하지 마. 이게 검사 독재야. 이 말 이게 문재인이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그 말 하다가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이게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도 반 이재명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둘이는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 지금은 심리적 분당 상태고 좀 있으면 이게 이제 1심 끝나잖아요. 선거법. 예. 그러면 이게 434억을 토해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돈 토해냅니까? 그러면 이게 집단 나가서 당 만들면 자기들 보조금 받거든요. 따라서는 아마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당이 되는 거는 1심 선거법 판결.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거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친명과 비명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것은 4월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단 말이에요. 비명계에서는 이미 몇 사람이 입지를 하고 있어요. 뭐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4월 원내대표에서 새 대결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그런지 이재명도 그 이른바 이번에는 또 이 체포 동의안 이후에 샤이 뭐 비명계라고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명계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무효표나 키권표를 찍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에는 어차피 반명 이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 있는 이 샤이 이재명, 비명계 이 사람들을 좀 포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직에 좀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4월 원내대표에서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붙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게 근데 이재명의 딜레마가 있어요. 전당대회 또 뭐 친 이재명을 막 너무 해가지고 임명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하면 너게 이재명이 다 해먹느냐. 진짜 이게 당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전략적으로 뭐 탕평책을 편다고 약간 이게 비명적으로 이게 대표를 주면 그게 또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원내대표가 나중에 가면 이게 당 2인자 막강 권한이 있잖아요. 예. 혹시라도 이게 비대위원 체제로 가면 그게 거의 비대위원장 영입부터 모든 일을 원내대표가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사람으로 당선시기도 문제고 또 이게 반명으로 해도 문제고 또 문제는 확실하게 자기 사람을 시키고 싶어도 과연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표가요. 네. 제가 항상 그 친무가는
민주당 의원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성남지청에 조사받을 때도 안 따라가고 서울지검에 조사받을 때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 이게 장외 집회할 때도 전혀 코빼기도 안 보인 이런 게 국회의원들이 한 8, 90명 됩니다. 85명이라고 전에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 또 그걸 다 조사해 갖고 이 좌표 찍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8, 90명의 의원들은 공천에 엄청나게 불이익이 놀 걸 알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총력 장애 집회에 불출석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공천에 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지금 공천에 개딸들 책임당원의 비율을 반영을 올리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개딸들 반영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침묵하는 8, 90명의 의원들이 과연 이게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저는 원내대표 선거하면요. 저번에 찬반 부결 이거는 한 36, 7표가 이탈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비명계로 몰린다. 이래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4월 되면 이재명이가 이제 진짜 순장조, 이재명 조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는 몇 명 안 된다 봐요. 네. 제일 먼저 떠날 놈이 저는 김남국 정청래인데 지금 이게 정청래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정청래까지도 개딸들은 야, 내 수박 아니야? 하면 이게 인정해봐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재명하고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이런 게 회의가 들어요. 결국은 이재명도 이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면은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